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에 이어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경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꼬집기 위해서인데 전날에는 동대구역에서 약 6년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어게인뿐 아니라 사망한 미국의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 무효! 장동혁 대표도 소셜미디어에서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며 한국이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곧바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그 국민들의 뭐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 장외 투쟁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야당 탄압 독재 정치라는 구호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얼마큼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느냐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원내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등에 맞설 투쟁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자 했지만 자칫하면 민생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 같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오늘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할지 아니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하루 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한다.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중도층에 다가설 수 없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일침을 한 거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비워도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힘을 못 쓰는 상황이면 60% 이상이 이재명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로 잘하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있다고 한다는 거면 우리도 조금 거기에 맞춰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재섭 의원은 장외 집회를 계속하면 국민의힘이 소위 윤어게인 극단 세력과 함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신문을 보시는 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지도부 뒤에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좋아 보이겠냐고요. 안 좋아 보이죠. 그렇다고 누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동대구역에서 모입시다라고 했는데 어떤 깃발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검열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극단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같이 같은 세력처럼 보이게 하는 나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외투쟁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방식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2만 명이 나타났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했는데 과연 얼마나 참석했는지도 상당히 관심사였죠. 자, 일단 국민의힘은 언론에 어제 대구 집회에서는 약 7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경찰 추산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 참석했다라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주최 측 주장 7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네요. 국민의힘은 지역적 기반이 튼튼한 대구에서 집회를 열었으니까 많이 나왔겠거니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윤어게인 세력 일각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도 배신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장 대표가 아무리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집회에 참석해줬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다 또 이렇게 자평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을 무시해도 어제 집회는 보수가 만들어준 집회고 외국 세력들, 윤어게인 세력이 만들어준 집회예요. 윤어게인이 뭐 장동혁이 뭐라고 하든 말든 거기 가준 거야, 대구 시민들이. 그거를 장동혁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2월 초였죠. 자, 같은 장소에서 한창 탄핵 정국 때 그 손현보 목사 주도로 윤어게인 세력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도 경찰 투산으로는 5만 명, 주최 측 투산으로는 15만 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보시면 경찰 투산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 규모가 더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당에서는 이런 장외 투쟁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걱정일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될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을 부풀린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를 보시면 어제 원래는 5만 명 이상으로 참석 인원을 추산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연설할 때 인파가 몰려서 7만 명 이상으로 최종 집계됐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가 행사 마지막쯤에 그 연단에 올라서 약 15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이 15분 정도, 길어야 20분 정도 사이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만 명이 갑자기 동대구역 광장에 나타났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예. 자, 물론 당대표 연설은 행사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집회 참석자의 숫자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게 200명,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씩 증가한다는 것은 좀 과장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갑자기 그 많은 인원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촬영했던 드론 영상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은 2부 행사 초반에 박충건 의원의 규탄사가 끝난 직후의 드론 영상이고요. 자, 오른쪽은 2부 행사의 마지막 즈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연설이 거의 끝나갈 때쯤 약 1시간 정도 지난 시간인데 보신 것처럼 거의 그 육안으로 봐도 인원의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림자는 드리워졌지만 2만 명 이상이 더 참여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자,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지금 장동혁 의원의 연설하는 15분 동안 2만 명, 다시 말하면 그 예상했던 5만 명의 40%가 급증한 셈이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 40%가 급증했다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주도한 장동혁 대표를 띄우기 위해서 뭔가 숫자를 조금 더 부풀린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이고 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의무부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집회에서 사람 몇 명 온 거 가지고 집회 성패를 평가하는 방식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광장에 모인 인파를 가지고 여론을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당의 기세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 매우 부정확한 판단이에요. 네,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만 한다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는 있는 것이죠.